얼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월간이의 풋볼 토크 김부장입니다. 저번 시간 서팀장님 영상에 이어서 리버풀의 모든 것 두 번째 시간은 바로 리버풀의 위대한 인물 탑 5입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순서는 순위가 아님을 알려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추가를 못 드리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명언의 주인공. 리버풀의 역사는 이 남자의 부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는 말이 있듯 리버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이자 전설 빌 샹클리 감독입니다. 그는 1962년 1부 리그 승격, 1964-66년 1부 리그 우승, 1965년 FA컵 우승, 1965-66 시즌 UEFA컵 위너스컵 결승 진출, 1973년 리그 우승과 UEFA컵 우승으로 2관왕을 달성한 뒤 1974년 FA컵 우승 등 많은 업적을 이뤄낸 리버풀의 레전드 감독이죠. 그가 리버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위와 같은 업적들도 있겠지만 리버풀은 나를 위해 만들어졌고 나는 리버풀을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가 비기고 있거나 지고 있을 때 우리를 응원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이겨도 응원하지 말라 와 같은 명언들로 리버풀이 명문 클럽으로서의 리버풀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명문 클럽으로서의 리버풀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빌 샹클리 감독은 리버풀이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길 원했던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리버풀에 대한 사랑은 후임이자 전설적인 감독 밥 페이즐리, 조 페이건, 케니 달글리시로 이어지는 1970년부터 80년대 리버풀 황금기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리버풀이 사랑했던 감독, 앞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감독, 빌 샹클리였습니다. 빌 샹클리가 리버풀의 토대를 마련한 감독이라면 밥 페이즐리는 빌 샹클리의 뒤를 이어 리버풀을 완성시킨 감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레전드 감독이죠. 밥 페이즐리 감독과 리버풀의 인연은 밥 페이즐리의 선수 시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1939년부터 1954년까지 리버풀에서 프로 생활을 하죠. 자세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왼쪽 윙백으로서 277게임을 소화하고 12골을 넣어 선수로서도 좋은 기록으로 프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은퇴한 후 1959년부터 코치로 리버풀에 돌아와 15년간 빌 샹클리 감독을 보좌하여 그의 밑에서 많은 것을 배운 뒤 빌 샹클리 이후 감독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밥 페이즐리 감독은 전술적 능력도 뛰어난 감독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선수를 발견하는 능력은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전해지는 감독입니다. 그가 발굴한 선수는 이안 러시, 케니 달글리시 등 그가 영입한 선수는 클럽의 전설이 되어 리버풀을 한층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는 리버풀 감독으로 9시즌 동안 리그 우승 6회, 유에파컵 1회, 유로피안컵 3회, 리그컵 3회, 커뮤니티 실드 6회 등 총 19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려 리버풀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역사를 이뤄낸 전설적인 감독 밥 페이즐리였습니다. 이안 러시, 그는 1980년 리버풀 FC와 하나의 약 4억 원의 이적료로 이적하며 리버풀과 이안 러시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부터 87년까지 리버풀 소속으로 그는 리그 4회 우승, FA컵 1회 우승, 리그컵 4회 우승, 체리티 실드 3회 우승에 공헌하였고 케니 달글리시, 그레이엄 스네스, 브루스 그로벨라르와 함께 리버풀의 황금 시대를 이룩한 레전드 중의 레전드로 컵들에게 추앙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리버풀에서 개인 수상으로 83-84 시즌 득점왕, 84년 유러피안 골든슈, 선수들이 뽑는 올해의 선수, FWA 올해의 축구 선수 등과 같은 영광을 뒤로하고 유벤투스로 1987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2년 동안 29경기 출전 7골을 기록하며 리버풀 시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성적을 내게 되죠. 하지만 리버풀은 그를 다시 한번 86-87 시즌 임대 영입을 하였고 그는 임대 시즌 42경기에 출전하여 30골을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88-89 시즌 리버풀은 다시 한번 그를 완전 이적하여 믿음을 보여주었죠.
그는 그 기대에 맞춰 1996년까지 245게임 출전 90골로 리버풀 팬들의 영원한 레전드로 남게 됩니다. 당시 밥 페이즐리 감독은 팀의 간판이 될 선수를 찾아 나섰고,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선수가 바로 케니 달글리시였죠. 그는 당시 잉글랜드 축구계 최고 이적료였던 한화 약 6억 원의 액수로 셀틱에서 이적하여 리버풀에 입성하였고, 그의 천문학적인 이적료와 당시 리버풀의 간판 스타 키건의 대체자라는 이유 덕에 달글리시는 수많은 관심과 함께 경기에 나서게 되었고, 그는 그 기대에 맞는 활약을 하며 리버풀 팬들에게 엄청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는 데뷔 시즌 유러피언컵 결승전에서 그레이엄 스네스의 패스를 받아 결승골을 집어넣으며 유러피언컵 2연패를 이루게 되죠. 그의 미친 듯한 활약에 리버풀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다음 시즌에서도 모든 대회 25골을 집어넣으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올라서고, 한 번 반짝하는 선수가 아님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됩니다. 미친 듯한 활약으로 리버풀의 리그 우승에 큰 공헌을 하였고, 이후 팀에 입단하게 되는 이안 러쉬와 함께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며 붉은 제국의 황금기를 앞에서 이끌어 나갔죠. 그 이후 1985년 유러피언컵 결승전에서 터진 헤이제 참사 이후 조 페이건 감독이 사임하자 참사로 인해 어수선해진 팀의 분위기를 잡아줄 적임자를 찾고 있던 구단에게 팬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달글리시가 눈에 들어왔고, 그를 선수 겸 감독의 신분으로 리버풀을 이끌게 하였죠. 1985년 리버풀의 선수 겸 감독으로 리버풀 감독직을 시행하였고, 1990년 리버풀에서 선수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하여 리버풀의 감독으로서 남아있었고, 그의 역량은 어마무시하였습니다. 선수로서도 큰 성공을 이룬 케니 달글리시는 감독으로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고, 그는 선수 시절과 감독 시절을 합해 리그 우승 8회, FA컵 우승 2회, 유러피언컵 3회, 리그컵 4회, 체리티 실드 5회, 유러피언 슈퍼컵 우승 1회를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도 검은 안개가 찾아왔고, 그 검은 안개는 바로 힐스버러 참사였죠. 이 참사의 충격으로 1990-91 시즌 도중에 감독직을 사임하면서 케니 달글리시의 리버풀에서의 감독 생활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리버풀이 제가 감독으로 돌아와 주길 기다린다면 저는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19년 뒤 2011년 2월 그는 호지슨이 리버풀에서 오지게 똥을 싸고 리버풀에서 떠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리버풀의 임시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19년 전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게 된 것이죠. 그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전봇대 앤디 캐롤과 차후 리버풀의 2위 달성에 큰 공헌을 한 수아레즈를 영입하게 됩니다. 그의 초반 행보는 호지슨 감독 시절과 비교해 확실히 달라진 리버풀을 보여주어 3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지만, 반년이 지나 그는 거의 구단의 축구공 마냥 이리저리 까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몇 개만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1012 시즌 리버풀의 원동력이었던 라울 메이렐레스를 너무 쉽게 빼앗긴 점. 두 번째, 당시 축구 전술은 공간 점유와 압박 그리고 패스워크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시대에 뒤처지는 뻥축구를 구사한 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당시 달글리시는 1200억이라는 돈을 이적 자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를 하늘에 뿌려버립니다. 앤디 캐롤, 조던 앤더슨, 스튜어트 다우닝, 찰리 아담 등 쓸데없이 고평가된 잉글리시 선수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였고, 선수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전원 폭망 중에 개폭망 오지게 폭망해버립니다. 돈은 돈대로 썼지만 팀의 전력과 잠재력은 약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실제 달글리시의 퇴임 이후 리버풀은 전례 없는 절약 정책을 펴게 되어 폭망의 길을 걷게 되었죠. 결국 리버풀은 위와 같은 이유 덕에 11-12 시즌을 8위로 마감하였고, 그것도 9위 풀햄과 승점이 같아 골득실까지 따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리그를 마친 후 경질한다, 연임한다 등의 설이 분분하다가 결국 한국 시간으로 2012년 5월 17일 새벽에 공식적으로 경질되었죠. 리버풀 레전드의 마지막 모습은 매우 초라하였고 쓸쓸했지만, 경질 후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가 그 보상금을 팀의 이적 자금에 보태쓰라고 거절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역시 우리 달글리시 형님 하면서 리버풀 팬들은 감동하였죠. 하지만 다음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며 그가 보상금 전액을 수령해 갔다는 사실이 지역지 리버풀 에코를 통해 확인이 되게 됩니다. 보상금 수령은 당연한 것이고,
본인이 한 말이 아닌 루머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뒷모습은 촬영하다 못해 우습게 되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해당 시즌 감독으로서는 대실패하였지만 선수 시절과 감독 1회차에 쌓은 업적들 덕분에 리버풀의 성적이 좋아지고 행복풀이 된 현재는 레전드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1998년 프로 선수로 데뷔해 2000년부터 주전으로 뛰며 2003년부터는 리버풀의 주장을 역임하여 어린 나이에 리버풀 내에서 많은 인정과 기대를 받은 선수이며 추후 리버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장으로 평가받는 리버풀의 영원한 캡틴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리버풀 유스팀에서 뛰던 제라드는 리버풀과 1997년 프로 계약을 맺고 1998년 11월 셀타비고와의 유에파컵 경기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1군에 합류한 이후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게 되죠. 그 0002 시즌에는 팀의 리그컵 우승, FA컵 우승, 유에파컵 우승으로 트래블을 기록하는 데 큰 공헌을 하여 올해의 신인 선수상에 선정되기도 합니다. 03-04 시즌 팀의 주장이었던 사미아 페어로부터 주장 완장을 이어받아 만 23세의 젊은 나이에 리버풀의 주장이 되었죠. 제라드는 주장을 임명받은 다음 시즌 큰 업적, 그리고 리버풀 팬들의 바이블적인 경기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 경기가 바로 04-05 시즌 그 유명한 이스탄불의 기적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전의 경기들에서도 팀이 힘들 때마다 시원한 중거리골로 팀에 기여하였지만 결승전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그의 열정은 비교할 바는 못되죠. 리버풀은 전반전 3-0으로 AC 밀란에게 뒤처지게 되지만 하프타임 제라드의 리더십과 팀 선수들의 열정으로 3골을 집어넣게 되고 승부차의 끝에 리버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는 리버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최고의 경기로 기록되었죠. 그 후 07-08 시즌에는 여느 공격수 못지않은 득점력을 뽑아내었고 08-09 시즌 챔피언스리그 PSV와의 조별 예선전에서 100번째 골을 터뜨렸으며 11-12 시즌 리그 26라운드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프리미어리그 단일팀 통산 400경기 출장이라는 대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여담으로 제라드는 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하였죠. 그의 기록은 멈추질 않았으며 리그 통산 504경기 출전, 120골을 기록하며 리버풀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이었죠. 13-14 시즌 그는 자신의 커리어 첫 프리미어리그 우승 기회를 받게 되고 당시 수아레즈와 스털링, 스터리지와 같은 선수들이 거의 제라드에게 우승컵을 숟가락에 얹어 입을 벌려주고 입에 넣어 입을 닫아주는 활약을 하였지만 그는 결국 첼시전 입에 있던 우승컵을 뱉어버리고 맙니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받다가 예상치 못한 덴바바를 보고 당황하여 미끄러지면서 공이 흘렀고 그 공을 덴바바는 결승골로 연결해버리죠. 리버풀은 이 경기만 잡았으면 자력 우승이 가능했지만 끝내 뒤집지 못하였고 제라드의 이 실수 한 번으로 24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우승 기회를 뱉고 발로 차버렸죠. 이 시즌 그의 유명한 명언이 있었으니 We go 노리치. 위 실수 덕에 훔바훔바, 덴바바의 개 등 여러 짤과 함께 조롱을 받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제라드가 리버풀에 헌신한 것과 리버풀의 최고의 레전드라고 하는 것에 있어 이견이 없을 겁니다. 잠깐 어디가? 구독 눌러야지. 구독 누르고 가세요.